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본 강의 끝나고 오랜만에 또 우리 참여한 분들 있어서 또 반갑고, 또 재산죄는 잘 알다시피 이게 출제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보통 한 4개 이상, 많을 때 뭐 5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승진 시험은 더해요. 많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4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 영역이라. 그리고 이제 강론 형법 통틀어 가지고 이제 제일 내가 볼 때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사기죄 계열하고 횡령 배임죄, 그다음에 이제 권리행사방해랑 강제피해 멘탈 이런 것은 실무에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 형사과나 이런 수사경과 쪽으로 가시게 돼서 경제팀 이런 쪽에 계시게 되거나 진흥팀 가시면은 제일 또 필요한 영역이고, 그래서 잘 이제 준비해서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실무에 가서도 좀 어렵지 않게 사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삼으면 되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금방 끝나죠. 이제 또 이제 두 문제 특강하고 이제 추심 판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각각 하루 정도, 길어야 이틀 이 정도면 이제 끝나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뭐야, 두 문자는 그때 보니까 성현이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이거는 하루 정도에 끝나니까 한번 이제 참관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테마 특강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재산죄. 그리고 재산죄와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카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그때 이제 고맙고 좀 이제 찡했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경감 준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경감 그 정도 준비하는 분들은 채용 때 그때 저기가 그 법과목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승진하시면서부터 법과목을 공부를 하셨는데 재산죄는 끝까지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지문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분이 쓴 글인데, 제가 국내에 있는 모든 형법 인강을 다 보셨대요. 볼 수 있는 거를. 근데 이제 어쩌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 걸 봤는데 드디어 재산죄를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 글이 저한테 너무 이제 좀 고마운 글이라. 근데 이제 제가 좀 유리했던 거는 민법 강의를 몇 년간 했었어요. 이 형법 자리가 안 나가가지고, 자리가 안 나가서,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오니까 좀 더 좀 뭐랄까 이해 위주의 설명, 그런 것도 좀 장점이 될 겁니다. 재산죄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소유 점유를 따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재물인지 이익인지 그걸 따지게 되고, 세 번째 재물인지 이익인지, 세 번째 행위태양, 행위 모습. 요거로 이제 딱 결합하면 이제 이게 죄명이 돼요. 예.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실무에 가셔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유 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라는 것은 누구 것이냐, 그걸 따지는 거고, 점유는 그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봅시다. 지금 제가 마이크는 제가 점유하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근데 제 소유 내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신호청 원장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점유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월세로 이제 어디 들어갔다, 전세로 이제 그 집을 들어갔다고 할 때도 이사 들어간 사람 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유자는 따로 있죠, 보통. 그래서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따지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또 하나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은, 요 자체가 시험에 나왔는데 공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공동 소유, 공동 점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채용에서 비교적 최근에 답이 됐던 질문이야. 근데 공동은 무조건 재산죄에서는 타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성현이랑 나랑 땅을 같이 샀어. 돈을 투자해가지고 각각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서로가 타인게 돼버려 이게, 형법에서는. 또 만약에 자동차를 같이 워낙 비싼 거를 우리가 스포츠카를 만약에 좋아해서 샀다. 비싼 거는 몇십억도 가잖아요. 스포츠카 이런 거는. 그거를 이제 그 반반씩 투자해서 했더라도 타인 소유니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성현이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그걸 딴 데 팔아먹었다. 그러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버려요. 남의 것이. 그래서 공동은 타인이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재산주의들은 소유 점유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재산주예요. 남의 것이고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도 이런 것도 그 타인 것이고 또 타인이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취거하는 거죠. 그래서 절도도 미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타인 소유, 타인 점인데 절도죄는 재물죄예요. 재물, 이익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재물 이익을 구별하는 것은 책에는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쉬운 표현을 좀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거라고 해석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 좀 요 앞에 제가 지금 팩스를 받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질 수 있으니까 재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현규한테 돈을 빌려줬다 치고 그래서 1억을 빌려줬어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런 걸 해서 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 요거는 이제 좀 그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지금 당장 만질 수가 없죠. 그거는 이익에 속합니다. 이익은 당장 만질 수 없는 거. 그렇게 나누시는 게 제일 아마 이런 표현 쓰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국내에서. 진짜 오래 고민해서 이거 만든 거고 하도 재물 이익을 구별 못 하시길래. 그 다음에 이제 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다가 재물이고 그 다음에 행위태양은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 원치 않는데 가져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거라고 얘기해요. 취거 또는 절취. 그럼 행위태양이 이제 취거나 절취가 나왔다. 요거는 이제 절도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미리 훈련해 볼까요? 강도에서 보통 판례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강취, 그렇죠. 그 다음에 편취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편취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취하고 갈취하고. 그럼 이것도 이제 사취는 사기죄, 편취죄 중에서 사취는 사기죄로 가고 행위태양이야 이게. 그 다음에 갈취는 뭐로 갈까? 공갈이에요. 공갈이라는 갈자가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손괴란 형태, 손괴죄고 타인의 재물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유 점유에 따라서 또 이제 취거하더라도 죄명이 절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자기 소유를 남한테 이제 그 자기 소유인데 타인의 권리가 설정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게 전당포예요. 혹시 그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전당포랑 간판 보신 적 있는 분? 노량진에 있어요. 전당포가 왜 있냐? 수험생들이 이제 돈이 급할 때 있잖아. 휴대폰 같은 거 맡기고 이제 저 돈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빌린 돈하고 이자 내고 다시 찾고 이런 거. 그게 전당포거든. 그런데 어차피 담보로 맡기더라도 그 수험생 소유예요. 근데 이제 전당포 주인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그거를 돈 갚기 싫으니까 몰래 훔쳐왔다. 근데 이게 타인 소유가 아니니까 절도가 안 돼요. 그때 무슨 죄명이 나올까? 자기 소유인데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취거했다. 권리행사 방해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결합하면 죄명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공식 잊지 마시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타인 소유인데 자기 점유. 여기서 자기는 범인을 얘기해요. 그럼 남의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돌려주지 않고 지가 써버리거나 이럴 때는 어떤 죄명이 나오냐면 횡령죄라는 게 있어요. 횡령은 이제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뭐 공금 횡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뭐 회사의 어떤 이제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범인 소유, 자기 소유라는 거, 타인 소유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타인 소유인데 점유자가 없어. 이 얘기는 남의 것인데 점유자가 없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거야. 자, 잃어버린 것을 만약에 제가 함부로 주워 가지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점유탈물. 점유탈물 횡령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좀 형량이 좀 가벼워요. 왜냐면 길거리에서 솔직히 해서 좀 살면서 점유탈물 횡령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걸?
이제 어떤 뭐 길거리 떨어진 뭐 돈 이런 거 주워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죄질이 가벼워요. 누구나 욕심 나겠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소유야. 근데 타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 타인의 점유나 점유 또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권리행사 방해죄고. 또 여기서 뭐가 하나 나오냐면 강제집행면탈. 강진면 줄여서. 예. 강제집행면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거야. 왜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제 고소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즉 타인의 이제 채권이라는 게 설정돼 있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보통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허위 채무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도 돈 받게 안 되면 찾아갖고 이러는 구조. 그것도 이제 일단 여기 자기 소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도 없고 점유자도 없어요. 이런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야생의 동식물, 야생. 뭐 바닷가에서 우연히 이제 산책하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뭐 이게 뭐야 개 이런 거 지나간 걸 잡았다 하나. 그거는 이제 절도가 안 되지. 근데 판례는 이제 두 개나 있는데 저기 이제 자연 서식하는 바지락하고 바지락, 그다음에 이제 모시 쪽에 거기 무주물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방화죄에서도 있었어요. 타인이 버린 쓰레기를 동네 미관을 해치니까 그걸 이제 태우다가 동네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무주물은 민법이 어떻게 되냐면 선점자 소유로 한다고 해서 선점자 먼저 집는 게 임자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물건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물건 방화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화죄도 나오고 재산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소유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근데 이제 지난번 300형이나 이제 그 300형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입에서 탁탁 나오네 보니까. 예. 다음에 그래서 또 이제 소유의 점유는 이제 좀 중요한 논점이 또 있는데 우리가 점유 보조자란 말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위 점유자라고 되고 얘기하고 그러면 반대로 해서 얘기하면 이제 상위 점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하위 점유자가 있다. 요거를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떠올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게에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알바생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요새는 뭐지 편돌이 편순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런 분들은 일단 우리 점유 인정을 안 하는 거로. 근데 하급심에서는 이거를 실수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편의점 알바생의 점유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횡령으로 간 게 있는데 그건 대법원 판례 태도가 아니에요. 하급심이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카페에 이제 범죄 관련 기사가 이 형사 카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대법원하고 다른 1심 이런 걸 올린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철렁철렁해요. 이거를 또 기억하실까봐. 그래서 우린 다툼이 시험에 문제 풀 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푸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근데 이제 하급심은 이제 실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대법원에서 막 깨지고 그러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게 하급심이라는 것은 좀 구속력이 없으니 그런 건 이제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편의점에서 그 알바생이 만약에 어떤 음식물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가져가면은 결국은 가게 주인 소유, 가게 주인 점유가 나온 거야. 그때는 이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음식물이나 돈은 만질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가게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무슨 죄명이 되겠어요? 절도죠. 그래서 이게 알바절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유 삼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알바가 있었죠. 제시카 알바. 오케이. 진짜 이쁘죠. 매력 있고 이제 여러 게 저 혼혈이에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종이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인종이 불분명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분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근데 이제 제시카 알바 이분은 전 세계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래서 알바절도 이렇게. 근데 시험에는 요거보단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이 알바생이 횡령되는 사례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심부름 횡령이라고. 그래서 심부름 횡령은 뭐냐면 그 가게 주인이 그 이제 알바생한테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내고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오토바이랑 돈 갖고 튀어버렸어 그냥. 그때는 어떻게 했어? 심부름 시킬 때는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범인 점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점유. 그때 횡령이 되는 거야. 요게 많이 나 요게. 심부름 횡령. 비교적 최근에 우리 채용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예, 답이 되는 질문으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위 점유, 하위 점유 이렇게 남아서 이제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확장해서 몇 개 판례를 더 풀어보면은 자 정부미 창고가 있어요. 예, 정부미 창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이 관리자 이런 분이 삭대라는 이 도구. 제가 이제 꼬맹이 때 저희 아버지가 방앗간 또는 정미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좀 익숙한 단어인데 삭대란 게 뭐냐면 쇠꼬챙이처럼 생겼는데 안에가 비어 있어요. 끝에는 뾰족하고 어떤 큰 주사 바늘 같은 거 비슷하다고 하면 돼. 그래서 넣다가 빼면은 쌀알이 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쌀알이 이제 어떤 변질됐는지 상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이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겠지. 그거를 매일 한 가마에서 조금씩 꺼낸 거야. 티도 안 나지 그런. 그걸 모아서 퇴근한 거야. 이때는 이제 좀 약간 오래전 판례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제 그 정도 그래도 또 정부 창고 관리인 정도 되면 그래도 이게 좀 뭐 생계 이런 게 뭐 안 되는 분은 아닐 테니까 이때는 워낙 못 살던 때라 나온 거예요. 그럼 보자. 이 정부미의 소유 점유는 누구한테 있을까? 정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점유도 여기는 이제 그 관리인이다 보니까는 하위 점유잖아. 점유자. 그래서 점유 인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유, 대한민국 점유가 되는 거야. 그걸 승낙없이 가져가면 그쵸 절도. 여기 이제 정범이 삭대 절도 사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지금 현재 안동김씨 쪽에 알렴사공파라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파에 속하는데 저희 시조는 이제 고려 시대 그 장군이셨던 이제 김반경님이에요. 국사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우리 중간 시조거든. 원래는 저기 그 경순왕 최초 시조이시고,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송파구에 있던 이 안동김씨 땅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수용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이제 보상금을 받은 것 같고 경기도 남양주에로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쭉 이제 학렬별로 위에가 선조이시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지금은 뭐 이제 거의 묘가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새로 여기는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더라도.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럼 종중이라는 게 있고 저는 안동김씨 종중.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여기 이제 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관리인은 이제 보통 묘나 이런 데 보면 조형물 있잖아. 석등이나 이제 문간석 이런 거, 문간석이라고 해서 왜 돌로 된 것들. 그거를 이 사람이 석등 이런 거 그걸 내다 판 거야. 그럼 소유 점유가 누구한테 있겠어? 그렇죠. 여기 상위 점유자니까 종중 소유, 종중 점유. 역시 이 사람도 절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횡령이라고 가끔 속여요. 승진심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횡령죄라고 속였었고 그게 틀린 거 올랐는데 담비고. 그래서 석등절도 사건. 근데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점유 보주자, 하위 점유자의 점유는 인정치 않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요걸 좀 더 넓혀 보면은 이제 판례 또 보면은 운반 중인 수화물, 운반 중인 수화물, 화물이라고 할까 화물.
자,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트럭 기사한테 화물차 기사 커피를 갖다가 이제 커피 상자를 운반시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튀었어. 두 번째는 이제 저 지게짐꾼 사례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서 옷을 많이 팔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이 사람들 순수 소비자가 아니라 그 떼다가 이제 제가 이제 차로 운반을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소매상이 있는데 이 무거우니까 지게짐꾼한테 그거를 자기 차 있는 데나 이런 데로 운반해 달라 그런 거야. 근데 한 지게짐꾼이 옷 갖고 튀어버렸어.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게 기사한테 맡겨서 운반해 달라, 짐꾼한테 맡겨서 운반해 달라, 심부름이지. 그래서 이것도 본질은 심부름 행령이야. 근데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철도청에다가 이제 시계를 왕창 이제 운반시키는 상황에 좀 시계. 근데 화물 취급수라고 화물칸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제 이때는 또 시계가 지금보다 되게 비쌀 때야. 이것도 좀 예전 판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계 그 째깍째깍 소리 나니까 욕심나서 그걸 가져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이 화물 취급수의 주체가 뭐가 될까? 자, 철도청, 요게 상위점이자 화물 취급수 개인한테 맡긴 게 아니지. 철도청이나 지금은 이제 철도공사지만 이때는 철도청이었거든. 그 관공서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거기다 이제 맡긴 거잖아. 상위점이자 하위점이자 소유자는 위탁자 맡긴 사람.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점이 나오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절도. 그래서 철도 수화물 절도 사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제가 수험생 때도 이 판례가 있었어. 오래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철도에서 딱 그 점만 지우면 절도가 되지. 그래서 철도 수화물 절도 이렇게 철도 절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 까먹겠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건 안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알겠죠. 어떻게 했는지 수험생 때. 또 이해도 일단 해보지만 이걸 어떻게 기억을 가져갈까 이걸 한 번 더 고민하거든. 그럼 잘 안 까먹어요.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도 그 파트를 놓고 여기가 중요하다.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가져갈까 이걸 한 번만 더 고민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 나중에 거기 지나갈 때 팍팍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좀 오히려 빨리 붙습니다. 요런 거를 잘 만드는 제자가 이제 하우스메이트가 있어요. 이름은 요섭이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내가 볼 때 좀 그 센스나 판단력이 좀 있어. 근데 약간은 좀 언뜻 보면 좀 이게 좀 뭐랄까 그 완전히 뭐랄까 좀 개인 플레이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격이 나이도 좀 어리고 20대 한 초중반 정도의 이제 제초교로 들어왔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머물었던 애인데 걔는 이제 빨리 붙었어요. 근데 국사도 이렇게 지가 만들더라고 다. 그래서 국사 물어보면 막 줄줄줄 막 나오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이 강남에 근무하는 현직이 지금 우리 집 와 있잖아. 지원이 네 해병대부에. 걔랑 연수원 동기야. 나이는 더 어리고. 걔가 그 연수원 성적에서도 이제 그 전국 1등인가 2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저기 뭐냐 이제 이 성적이 좋을 때 그 저기 왜 근무지 배정 받을 때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좀 좋은 지역으로 발령났을 거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서남부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으로 꼽힌 데가 어디냐면 과천이에요. 범죄 별로 없어요. 근데 빡센 데는 다 알죠. 안산, 수원 뭐 이런데 그게 좀 빡세고. 그래서 아마 좋은 지역으로 발령난 거로 같던데 그 녀석은 나이도 어려가지고 나중에 저기 뭐야 그 제도가 좀 이제 바뀌면은 그게 생길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채용 시험으로 들어간 분 중에서도 지원 받아가지고 경찰대학교 입교 그거 생길 거고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수사경과로 들어가면 맨 진흥팀 막 이런데 2년에 한 번씩 계속 승진시켜주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센스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이제 그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롤 티어도기가 다이아예요. 다이아가 얼마나 좀 힘든 건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근데 거의 롤 티어가 골드 이상인 분들은 좀 이게 어느 정도 판단력이 좋은 분이거든. 피지컬도 좋지만 시험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점유보자의 점유는 즉 하위 점유자의 점유는 인정치 않는다 이거를 좀 깨달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으로 점유 이전이 되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혼자 계신 이제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는 이제 뭐 이혼하시거나 이제 사별하시거나. 근데 아들을 이제 그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보낸 거야. 외동 아들이야. 딱 아버지랑 이제 아들만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인이 이제 그 아들이잖아. 근데 그럼 미국에 있더라도 지금 이 아버지의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도 이제 민법에서는 넘어가고 그 아들께 되고 점유도 그 사람이 미국에 있더라도 한 거로 봐. 근데 형법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이게 이제 점유 이전이 되는데 민법에서는 근데 형법에서는 안 된다. 상속으로 점유 이전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와서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어떻게 써먹냐면 70대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파트에 내연녀 할머니가 있었어. 내연녀가 있다는 얘기 뭐야? 본처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근데 70대인데 뭐 내연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난 그것도 참 평범치 않다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 나이 되면 보통은 일반적인 그 분들은 다 해탈이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하여튼 근데 제 나이에도 좀 그러는데 친구들도 다 그래 좀 아예 배우자가 있더라도 뭐 이제 그런 저기를 그냥 각방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하여튼 그 칠대 할아버지 대단하신데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내연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아파트에서 진짜 또왜 웃지? 보통 누구 죽었을 때 웃는 애인데 오늘은 저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참. 아 아주 초지일관이네 그냥. 맞지 그지? 그 부분에서 웃었지. 어 아이고 참 그래 하여튼 뭐 우연일치라고 하긴 너무 자주 있어서 좀 놀랬긴 하다만 여튼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물건을 그 내연관계 할아버지가 빼돌린 거야. 그때 이게 이제 상속인들에 대한 절도가 되느냐 문제됐는데 안 됐어. 왜냐면 그 상속인들이 와서 지배를 좀 아직 안 한 상태라 점유전이 안 되니까 타인 점유가 없는 거야. 소유권은 이제 그 상속인들한테 있더라도 타인 점유가 없어요. 절도가 되려면 일단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상속으로 점유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 요거는 이제 상속에 의한 점유전도 안 되고 또 절도 고의도 좀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야. 근데 판례가 되게 길어. 근데 승진심에서 그걸 냈어. 근데 어떤 스토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 중장비를 갖다가 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요. 이유는 이제 그 광산을 개발하려고. 그래서 잔뜩 이제 그 중장비랑 이런 걸 배로 다 옮긴 다음에 들어가셨는데 그 섬으로. 근데 광업권이 안 나온 거야. 국가에서 광산을 하려면 광업권을 취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중장비를 놔두고 이제 육지로 나왔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세요. 자, 근데 섬 주민들이 보니까 중장비가 지금 막 눈비 맞고 이렇게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중장비 소유자 이분은 이제 육지로 나가서 돌아가셨고 한 몇 년간 이게 방치돼 있는 거야 지금 녹슬고. 그러니까 한 마을 주민이 이를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 집 마당 근처로 옮겨놓은 다음에 포장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이 더 지난 거야. 계속 이제 이 소유자가 찾으러 오기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상속인들이 이제 그 아버지 재산을 이제 확인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야. 그 섬에 아버지 중장비가 있다는 걸. 근데 그거를 그 섬 주민을 절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했다면은 몇 년째 이제 방치된 것을 자기 집 마당에 옮긴 다음에 또 몇 년째 지켜주고 있거든. 자기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고 봐야지. 절도고의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상속에 의한 점유전도 안 되니까 타인 점유도 없고 그래서 무죄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점유 개념과 이제 밀접한. 그래서 소유 점유 중에서는 이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게 점유가 좀 더 비중이 높아요. 예. 그리고 공동 점유는 아까 뭐라고 해서 간다고 그랬어? 타인 점유로. 공동 소유는 타인 소유. 그것도 잊지 말고. 그다음에 재물 이익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잠깐 이제 이게 뭐야 애국타임 좀 갖고 와서 이어서